안녕하세요. 주윤정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기사에서 작가 이유예수 씨하고 그 부인 전향자 씨가 결혼을 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 부부의 알콩달콩 굉장히 드라마처럼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던지라 한번 저도 그 기사를 한번 검색해서 읽어봤어요. 요즘에 또 결혼이라는 단어가 그 어떤 시대의 신드롬처럼 한 번씩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글쎄요, 그 기사를 읽고 나서 제가 그 부인께 한번 말로 하는 편지를 한번 보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의 이제 삶을 그 글을 통해서 보니까요. 1976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44년 차 꽤 긴 결혼 생활을 해왔죠. 무명의 작가를 만나서 한 시대를 풍미한 유명한 작가로 만들기까지 그냥 이회수 혼자서 그 작품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그 글 한 줄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부인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뒷바라지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그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작가라는 직업이 사실 또 어디 출퇴근이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의 24시간, 44년을 거의 붙어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일반인과는 조금 남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래서 와,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아오신 부부가 왜 이렇게 뒤늦게 이혼을 하자고 먼저 여자분이 제안을 했고, 유스 작가는 이혼을 할 수 없으니 결혼을 선택을 하자 해서 두 부부가 합의하에 결혼을 선택을 했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안타깝게 그 부인이 작년에 뇌졸중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회수 씨도 지금 암 선고를 받아서 지금 치유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부인의 입장에서 남편에게 짐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한다는 그 느낌을 기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아파봤기 때문에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본인으로서의 삶을 제2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전향자 씨의 그 글을 통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이 부부는 서로 싫어해서 서로 미워해서 지금 결혼을 선택한 게 아니구나. 여전히 부인은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작가로서 존경하고 있고 아이들 아버지로서 존중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방송을 전향자 씨가 보게 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이회수 작가의 어떤 그림자, 지지자, 조력자, 아내로서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이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당신은 당신 삶의 주인공이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회수 작가가 연극 배우라면 어쩌면 당신은 그 큰 그림의 감독이었을지도 모른다. 얼마나 그 감독 역할을 훌륭하게 잘 해오셨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이 살아온 그 삶이 저는 꼭 글로, 책으로 한 권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우스갯소리지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말처럼 유명한 작가님의 가장 측근에서 그렇게 내조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삶 자체가 굉장히 한편의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 다양한 결혼의 형태 속에서 살고 있는 후배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또 하나의 한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마음의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글로 한번 쓰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출판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 전향자 씨에게 꼭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하시라고 한번 권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결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결혼 3년차, 4년차 부부들은 결혼이라는 단어를 뱉어내지 않습니다. 보통 결혼 10년, 20년, 길게는 40년, 50년
근데 황혼 이혼이라는 단어가 그 많이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나온 단어가 조론입니다. 이 조론이 그러면 한때 신드롬으로 이렇게 떴다 가라앉힐 단어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우리의 어떤 결혼 문화에 하나의 이혼에 대한 문화로 정착이 될 단어일까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10년 뒤, 20년 뒤면 이 조론이라는 단어가 남의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흔히들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금기어가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의 문화로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왜 대한민국에서 조론이 쉽게 말해서 먹힐까요? 저는 한 3가지 그 이유를 한번 제 나름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요,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유교 중심의 문화가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이목을 중시하고 이혼보다는 좀 더 리스크가 적은 조론을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둘째는 가족 중심의 문화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하면 단둘이 만나서 단둘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가족, 확대 가족, 큰 가족 자체 안에서 굉장히 어그러짐을 선택하느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가족 관계 내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결혼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셋째는 자녀 중심의 문화, 자녀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더 이혼보다는 선택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역할을 다 하면서 본인의 삶을 또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제 그런 선택을 또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론이 정말로 결혼 문화의 이혼 문화의 하나의 대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감정이 아주 극으로 치달아서 도저히 서로가 서로를 안 보고 싶다, 너무 답답하다, 이제는 우리가 갈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이혼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부부들이 잠깐 그거를 이렇게 멈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선택을 했을 때 신적인 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줍니다. 실제로 어맹란 신성인 부부가 좀 선진화된 먼저 결혼의 형태를 살아온 그런 부부인데 그 부부들 같은 경우도 각자의 삶을 살면서 결국 마지막에 한 사람이 아플 때에는 다시 한 가족원으로서 뭉쳐서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실 봤잖아요. 결혼 또한 관계가 정말 안 좋았을 때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의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부부가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이 헌신을 했다, 그래서 억울하다, 내 인생은 뭐였나, 자꾸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분이 잠깐 밖으로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시간,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기 직면의 시간이죠. 그런 걸 좀 가졌을 때 일단은 그렇게 되면 자기가 먼저 채워집니다. 자기가 채워진 시간을 갖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단계가 지나면 그 다음에 또 가족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 결혼이 사실은 가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위기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혼이라는 단어가 이 사회에 나온 것 또한 그런 인간의 삶의 어떤 변화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1960년대만 하더라도 평균 수명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20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자식도 많이 낳았잖아요. 키우고 장가식 보내고 이러다 보면 사실 죽을 나이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100세까지 10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죠. 그래서 부부 관계 또한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그렇게 잘 풀어나가야 되지 않나. 그 과정 속에 이 결혼이라는 문화도 탄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